한덕수를 왜 이렇게 무리수까지 써가면서 단일화를 하려고 했느냐, 한덕수를 왜 내정을 했냐, 그 내용을 저희 방송에서만 사실 다룰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유튜브 들어보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희도 이해는 안 되는. 이해는 안 되지. 이해는 할 수 없죠. 이해는 안 되는데 추정은 할 수 있지. 그 네. 추정의 대상이 있죠. 그래서 자주 얘기 드렸지만 윤석열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판이 아니다.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도 하나의 말에 불과하고 이준석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낙연도 마찬가지고요. 이 적폐 세력들, 내란 세력들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포진이 돼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지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예전에 조셉윤 미 대사대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눈 적이 있었고요. 미국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공작을 시도하는지 그런 부분들 짚어줬죠. 이렇게 짚어야지만 사실 이 정세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국힘당 쿠데타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이 아니지, 우리 저기 PD 친구 한 명이 이거 1000기 올려 100기 올려 갔다고. 문수 내리고 덕수 올려, 덕수 내리고 문수 올려, 문수 내리고 준석 올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무슨 개 환장 파티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상했던 게 첫 번째는 이 가처분 신청이에요. 이 가처분 신청 내용이 이거 후보 선출 이거 취소 안 되는 거다 이 네.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걸 나중에 김문수가 취하를 해요. 그래서 결과를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는지 인용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송달료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 송달료가 나왔다는 것은 인용됐다는 말이다. 이게 보통 5만 원 정도 추가 납부하라는 건 인편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고, 기각이면은 이렇게 인편으로까지 긴급하게 전달을 하려고 했겠냐, 네. 이 내용을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전당원 투표가 진행되고 그 결과 때문에 마치 김문수가 되는 걸로 당원들이 결정했다면서 당원 민주주의 만세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각인지 인용인지 모른다니까 아무도. 근데 느낌상 이게 돌아가 보니까 인용인데, 그럼 법원에서 그럼 얘기를 해줬어야죠. 그리고 공개됐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김문수가 그 송달료를 내라는 소식을 받고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한덕수는 아니다 라고 돼서 고소 취하를 해버립니다. 네, 이게 그 시간대 한 번만 다시 정리를 드리면은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고, 진행된 이후에 9시에 종료가 되고 9시 반에 이 송달료 5만 원 추가 납부가 나온 거거든요. 이때 엄청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9시에 투표가 종료되고 온라인 투표였고 바로 결과 발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시 넘어서 그쵸.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여러분, 당원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어요? 국힘당에서 진행하는 거? 근데 이 여론조사를 원래 시작한 목적은 뭐냐면 한덕수로 단일화하자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인정이냐 안 인정이냐 이거 투표하는 거였잖아요. 그 문항을 보시면 이게 이슈였잖아요. 여론조사 내용이 적어요. 선생님 당원이 맞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아니 내가 아니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 어쨌든 선생님은 이번에 새롭게 대선 주자로 선출돼 한덕수 후보의 출마에 찬성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근데 3번 문항이 진짜 이상하잖아요. 한덕수 후보의 출마를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아닙니까? 정말 사실입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이걸 여러 번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 여론조사를 뚫고 반대 여론이 높았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근소한 차이인지 큰 차이인지 어떤 수치인지 공개를 해야 믿죠. 근데 국힘당의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은 대선 후보, 지난 대선 후보도 부정선거로 윤석열이 당선된 사람이에요. 근데 국힘당 안에 이 여론 조작을 못한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당원들이 뽑은 거 맞을까? 만약에 조작을 했다면 김문수로 왜 밀었을까? 법원 판결에서 이미 인용된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만약 그게 인용되면 어떻게 돼요? 국힘당 후보가 날아가는 거예요. 네, 국힘당 자체가 공중분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한덕수를 선출했는데 그게 무효다 하면은 한덕수가 날아가 버리면 국힘당에 등록한 후보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법원도 짜고 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자, 이거 완전히 이게 내피셜을 하는 건데 가능성 있잖아요. 국힘당이라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 아시면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진짜 이상한 게 이 법원에서는 인편으로까지 전달하려고 송달료를 추가 납부까지 받겠다고 했는데 네. 이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되고 나니까 다음날 아침에 김문수가 소취할 때까지 결과를 안 낸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입장을 기다려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취하를 왜 해요? 아니 그게 만약에 공개되면 김문수가 훨씬 더 정당성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문수가 빛의 속도로 소취하를 해봅니다.
당원들을 국힘당 지도부가 믿겠습니까? 얘는 민주주의 반민주주의 세력이에요. 근데 만약에 당원들이 그냥 투표했어. 그래서 한덕수를 뽑는다고 하면 어떡할 것이야? 한덕수 나 후보로 인정할게요. 당원들이 인정하고 가처분 신청은 인용이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판이죠. 개판. 개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위험한 여론조사를 아무 준비도 없이 진행했을까? 당원들을 정말 믿고? 국힘당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윤석열 내란 재판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드디어 윤석열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진행이 됐었고요. 지상으로 처음에 출석을 했는데 기자들이 막 질문을 했는데 아무 대답하지 않고 아주 그냥 건방지게 지나가는 장면이 또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윤석열은 너무너무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하잖아. 윤석열 성격이면 무조건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저기서 말을 하지 말라고 누군가 지침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이 대선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자들은. 윤석열을 만약에 포기했으면 계속 말했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여전히 역할을 수행한다? 이거는 아직 남아있는 계획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러나 암살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또 새로 나온 얘기들도 또 있죠. 오비 요원과 관련해서. 네, 신용환 교수가 얘기했던 건데 지금 블랙 요원들이 두 가지 방향에서 준비 중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암살이었고 한 가지가 보내지 말아야 할 곳에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북파 공작을 노리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되는 네.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준비 그리고 소요 사태, 급변 사태, 암살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자들이 80년 동안 시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여기서 포기한다? 말이 안 되죠. 지금 상황이면 대선에서 완전 완패인데 분명히 음모를 꾸미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재판 내용 좀 얘기를 해볼까요? 수도방위 사령관 부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는 윤석열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다. 네. 그리고 4인이 한 명씩 들첩고 나와라 이런 통화 내역을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빨리 이 재판이 공개돼야 돼요. 이걸 네. 글로 볼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다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고요. 지기현이 지금 그나마 기자들이 앉아서 진행됐던 그런 형식조차 비공개로 전환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란 특별법 꼭 제정해서 특별재판부에서 내란범들 다루자고요. 안 그러면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윤석열이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여전히 믿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당한 거죠. 자기가 풀려날 거라고 생각하는 걸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확신을 주죠? 우리가 재판을 제대로만 진행하면 저게 저렇게 확신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는 꽃제비들이 예, 배가 고파가지고 거기에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산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박충건 저자 2009년에 탈북했거든요. 16년 전입니다. 북한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안내해드리려고 그냥 구글에 이미지 검색해봤어요. 최근 북한. 자, 지금 올해죠. 화성지구 3단계라고 그러니까 신도시 건설을 하는 거예요. 지금 평양에 신도시를 건설을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저 LED나 북한의 현재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평양만 이렇게 발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까봐 또 가져왔어요. 자, 이건 삼지연 씨입니다. 이거는 심지어 사진이 언제냐면 2021년 사진이에요. 2021년에 삼지연 씨가 어디냐면 그 백두산 밑에 완전히 시골이 완전 시골. 여기 막 스키장 건설하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함흥에 지금 농촌집 그 주택 건설이 붐입니다. 붐. 북한에서 이제 그걸 국가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골에 집 새로 짓는 모습이에요. 저 축구장 있는 거 보이세요? 잔디밭? 자, 여기는 이제 건설 예정입니다. 함흥에 낙원읍이라는데 읍. 자, 읍이면 어느 정도 시골인지 알겠죠? 여기다가 그 바닷가 양식 사업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다 이제 집 짓고 이게 지금 계획을 이렇게 발표를 했고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북한 소식을 이렇게 그냥 구글에만 쳐도 나오는데 박충건 씨 2009년 이 시기에도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그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 거짓말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 그리고 중국 러시아도 다 인정한 거예요. 대북제는 실패했다고.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인식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자들의 정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60년대식 선거운동하고 있어요. 아직도. 미주 관세 협상 거의 1차 타결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90일 유예로 거의 관세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걸로. 네, 115%씩 각각 인하하는 걸로. 네. 그래서 저는 이 미중 관세 협상을 보면서
도대체 미국이 이 관세 전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 무엇을 얻었나? 1차 전쟁 때도 그렇고 트럼프 일기 때 2차 전쟁 때도 결국은 중국의 힘이 강해졌다는 거. 그리고 세계가 미국 중심의 1국 패권 체제가 무너지고 다극화의 질서로 가고 있다는 거. 더 이상 동맹국도 무조건 굴종하지 않고 주권과 국익을 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 오히려 증명시키고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냥 대승하고 끝났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 상황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국힘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맞습니다. 마음대로 되는 게 그러니까 하나도 미국도 없어. 미국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미국이 지금 국힘당이 통제가 되겠느냐고요. 당연하죠. 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나라를 거덜내겠다고 지금 대행의 대행이죠. 이주호가 나서서 네, 협상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16일에 그 아펙 회의 계기로 해가지고 한미 장관급 협의가 다시 열린다고 하고요. 이 협상을 준비하면서 협의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주호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느냐? 심지어는 제가 좀 인상 깊은 건 일본이에요. 일본 진짜 발빠르다고 생각되는데, 일본도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일본 때려가지고 일본 먼저 굴복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시바가 자기 협상 서두르지 않을 거다. 일본에서 발을 뺐거든요. 네, 서두를 필요 없고 7월 말 이후에 협상하겠다. 이거를 계속 흘려요 언론에. 어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돌아온 거죠. 네, 이거 진짜 미국이 털어먹을 게 여기밖에 안 남은 거예요. 돌고 돌아서. 그래서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우리 당국자들 국방 당국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압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누가 믿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게 너무 웃기잖아. 미국에서 했다라고 언론에 나왔는데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게 정말 아니 계엄 때도 그랬잖아요. 계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이 그냥 거짓말쟁이들은 거짓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강하게 나오는 나라한테는 다 미국이 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 양보해주고 있어요. 식민지로 생각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에서만 조공을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넘어가는 건데 우리가 더 나서서 조공을 바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비정상이죠. 네,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강한 그 의지를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뭐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 전투기 격추시키는 영상 공개하고 네. 굴복하지 마라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맞서 싸웠던 거 아닙니까 미국과? 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이제 자명해진 거죠. 또 미국이 호주 진 캐나다의 겁니다. 결과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지금 최근에는 중동에서 예멘 반군이라고 미국이 불렀던 이 후티군과 직접 협상을 미국이 하고 서로 군사적으로 이제 하지 말자 이런 협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인정하지 못하는 군대 아닙니까? 네, 반군과 미국이 협상을 한다? 미국이 힘이 강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도 미국의 정치 상황과 연계가 다 될 수밖에 없죠. 영향 받을 수밖에 맞습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 정세를 꼭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자. 외교적 안목이 필요한 때라고 네. 생각하고요.